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모학 교남 지역구 출신 배효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종로구 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종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끼고 체험해온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의정 활동에 접목하고 구민 여러분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복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국민 즉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절망으로 이어져 멸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장서서 인구 감소를 막아낼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경쟁력은 2010년 29개 OECD 국가 중 17위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21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재앙의 먹구름을 예고하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출산율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은 늘어나게 되므로 경제 성장의 둔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밝은 미래를 바랄 수 없습니다. 저출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이른바 출산 후 양육비 비용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유치원 취학 전 가족의 친지분들 그리고 아이 돌봄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나아가 영유아들의 소통 공간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젊은 엄마들의 일과 한 자녀 더 갖는 데 대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책 시행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므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문화사업, 다른 복지 예산을 감소해서라도 아이 낳기 또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바로 국력이란 점에서 볼 때 인구 증가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의무를 감당해야 할 군 자원 부족으로 간신병사까지 현역으로 입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종로구 현실을 감안할 때 민선 6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종로에서부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에 관한 제안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지역구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운효자동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사항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통이동 백송터, 쌍홍문터, 청와대 사랑채, 무궁화 동산, 송강정철, 집터 및 시비, 우당기념관, 구립박노수 미술관, 인왕산 수성동 계곡, 이상 집터, 서울 한양도성, 윤동주 시인의 언덕, 윤동주 문학관 등을 관광 자원하여 코스로 개발하였으며 주민의 주도로 관광객을 위한 동네 골목길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뿌리가 되는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에 관한 사업 추진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도 세종대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종대왕은 태조 6년 1397년 4월 임진년에 한양 준수방의 점서에서 태어났다고 세종실록 총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 준수방은 경복궁 서쪽문인 영추문길 맞은편 의통방 뒤를 흐르는 개천 건너편인데 청운동을 흘러내리는 한 줄기 맑은 물과 옥인동으로 내려오는 인왕산 골짜기의 깨끗한 물줄기가 합치는 곳으로 현재 통인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고 태어난 날은 양력 5월 15일 이날을 기리기 위해 서성의 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터를 알려주는 것은 고작 1980년에 설치한 통인동 자문로 보도 위에 표지석 뿐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에서 어떤가는 글자인 한글을 만들어 오늘날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했고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색해 본 것에 따르면 세계 공통어 중 우리의 한글이 인터넷 하나만 보더라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가장 쉽게 접근이 된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과학, 경제, 국방,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찬란한 작업을 남기셔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문의 부흥기를 이룬 분입니다. 더욱이 왕조 시대의 절대 군주이면서도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는 민주정치를 실천한 성군이십니다. 한글과 함께 세종대왕은 세계 어디에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자신있게 자랑하실 수 있으며 이런 분이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종로 구민의 자랑이자 종로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가에 방치해 놓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종로의 자존심과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영능이 있는 여주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에 숙모제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의 자긍심을 세우고 역사, 문화, 생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로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문화관광 종로를 지향하는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정부의 서울시를 동참시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리고 태어난 곳을 성역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을 위해 추진한 사안이 있다면 그 추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단 복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골목신에게 제를 올리는 곳으로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초혼관이라는 직책을 왕이 직접 맡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재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 일본은 사직단을 객화시키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공원화되어 변형 훼손된 사직단을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 고치는 물론 역사성을 도모하고자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공원 안에는 사직주민센터, 사직파출소, 사직동부대 및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 사직단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직 2구역 도시행정 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교사 건물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으로서 100년 가까이 된 건물로 문화 가치가 높아 보존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유산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더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한 동보다는 문화유산 한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10년 7월 헤럴드 경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종로의 개발은 프랑스 파리처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럽 곳곳의 문화재들을 보십시오. 대성당과 백화, 오래 전통의 학교 등 가는 곳마다 문화재가 절비하니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이익이 됩니다. 문화재가 곧 국력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 중부에 위치한 문화재들을 지키기 위해 외곽에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해 완벽히 과거와 현재가 조화되도록 했습니다. 없애야 할 것으로 여겨지던 한옥을 잘 보존해 오히려 관광문화 자원으로 변화시킨 북촌 한옥마을의 사례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